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계속해서 불거져 오는 문제입니다. 이탈리아의 정부 구성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다양한 종목 안에서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 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어제 미국 장이 쉬면서 오늘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유럽의 시장과 또 유로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이탈리아의 혼란세가 어떻게 또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들이 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2시간 동안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외신 소식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메모리데이로 본장이 좀 휴장에 들어가면서 좀 한산한 시장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흐름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제 쉼이 좀 변동성이 좀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화요일장 어떤 마스터님이 신세계를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왕 마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 마스터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5일과 관련해갖고 굉장한 빅 이슈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을 겪으실 수 있는데,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조금 가능성 있는 해답이라든가, 지금 골드 차트 관련해서도 달러랑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오늘 2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맞아요. 주말 새에 있었던 큰 변동성과 종목들도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도 워낙 어제장에도 말씀드렸고 현재 지수와 각 종목들별로도 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데 잠시 후 구체적인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신세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시각 지금 10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언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 볼게요. 자, 일단 2,705선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0.67%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봉상으로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린 모습으로 현재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조금 더 하락폭이 더욱더 큽니다. 6,938.25포인트 선으로 0.78%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 역시나 일봉상으로 아랫꼬리가 달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유로F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는 1.16달러대 이탈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1.15940달러 선으로 여전히 1.16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현재 일봉상으로도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입니다. 어제장에 1.17달러가 이탈이 됐고요. 오늘장 1.16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 연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는 꽤 변동성이 컸습니다. 오늘장의 고가 보시면 1306.1달러 선이었고 현재 가격대는 1296.6달러 선으로 하락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어제장까지 1300달러를 다시 회복을 하지 못했고 오늘장은 좀 회복이 됐습니다만 이내 빠지면서 다시 이탈된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어제장까지 추가적으로 밀린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올라오면서 지금 67달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67.1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구간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양지수 모두 하락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초반에 기록했었던 하락폭보다는 조금은 만회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큰 폭의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FX는 1.17달러에 이어서 1.16달러도 이탈이 된 상황이고요. 골드는 오늘 하루장의 변동성이 꽤 큰 상황인데요. 자, 그다음 현재 부근에서는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먼저 정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이 이제 휴장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유럽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다우 선물이 이탈리아의 전국 대혼란에 2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는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들어와 있고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미국 증시가 내년에 인플레이션으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에 따르면 이 블랙스톤의 한 매니징 디렉터가 향후 12개월 내로 이 인플레이션이 기업 실적과 소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년까지 아무래도 기업 실적은 호조를 보이겠지만 이 추세 자체는 꺾일 것 같다면서 이 전년 대비 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둔화하고 또 금리가 오르면 결국에는 주식 밸류에이션이 곤두박질 친다는 게 이 디렉터의 주장인데요. 이미 유가 상승이 이미 이런 시나리오가 시작됐다는 징후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역시나 유럽 소식입니다. 네, 유럽의 금융시장이 이탈리아 정치 리스크 여파로 지금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이 앞서 이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이 포퓰리즘 정당 5성 운동과 동맹이 추천한 반유로 성향의 이 파올로 사보나 경제장관 지명을 거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이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또한 이 9월 재총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진짜 재총선이 치러질 경우에 이탈리아 유로 탈퇴 이슈가 초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 회피 심리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 같은 시각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급락하고 또 유로달러 환율도 추락해서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또 유럽 증시도 줄줄이 밀리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역시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유럽 소식인데요. 유럽의 3대 경제국인 이탈리아의 금융시장 역시나 핵의 중심으로서 정치적 위기로 혼돈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와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탈리아 조기 총선 가능성으로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시나 치솟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와의 이 금리 스프레드는 2.3%포인트까지 웃돌면서 2013년 말 이후 최대치로 확대가 됐고요. 또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탈리아 새 정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탈리아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탈리아 부채 규모가 2조 3천억 유로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면 이 차입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차입 부담이 커져서 올해 말 끝날 것으로 보이는 유럽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탈리아 소식인데요. 2년물 국채금리 역시 장중에서 50포인트 올라서 0.981%까지 찍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상승폭은 2012년 중반 유로존 재정 위기가 절정이던 때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시장 참가자들은 이탈리아의 내각 구성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유로 달러가 작년 11월 초 이후로 최저치로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또 ING 은행의 전망 소식인데요. 이렇게 이탈리아 때문에 유로 가치 하락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조기 총선 가능성이 이렇게 제기된 가운데 이 포퓰리즘 세력이 아무래도 앞으로 더 우세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전했는데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면서 유로화의 반등을 저해하고 또 포퓰리즘 세력이 급진적인 이렇게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유로화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더 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CNN 머니의 보도 소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탈리아 유로화로 대표되는 유로존의 충돌이 이제 시작인 단계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과 또 이탈리아 대통령이 재정 경제장관 지명을 거부를 하면서 또 IMF 고위 관료 출신인 카를로 코타렐리를 지명을 했었죠. 네, 하지만 이렇게 지금 마타렐라 대통령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이탈리아의 유로 회원직국 자격을 위험에 빠뜨려서 EU와의 주요한 갈등으로 치달을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요. 투자자들은 이미 이렇게 이탈리아 신임 정부와 EU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대통령의 이런 정책 추진이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더욱더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지막 역시 이탈리아 소식인데요. 이탈리아의 유로존의 탈퇴는 제2의 브렉시트 같은 그런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으면서 곧 유로화의 종말일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상황이 계속해서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조금 너무나 좀 극단적인 평가나 혹은 진단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많이 지켜보면서 좀 신중한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여기까지 글로벌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주요한 이슈는 이탈리아 관련된 이슈들이 시작을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신 쪽에서의 현재 뉴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구간 그리고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는 오늘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FCC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FCC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이탈리아 전국 혼란의 하락세 발생하면서 현재 구간 S&P 500과 나스닥을 비롯해서 모두 하락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지금 S&P 500은 2,700선을 좀 간신히 지켜가고 있는 상황으로 0.70%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6월물이고요. 이탈리아와 스페인 우려에 1.16달러가 지금 위태하다라고 이슈가 꼽힌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빠지는 가격대로 1.16달러도 이탈이 됐고요. 1.1599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7월물이고요. 사우디와 러시아 공급 확대 불안 속에서 기술적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67달러를 회복이 됐지만 67달러 초반대에서 다시 좀 출렁거리면서 67.1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 6월물입니다. 지정학적 불안에 1,300달러 선을 돌파 시도한 상황이지만요. 자, 지금 현재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빠지면서 1,294달러까지 다시 한번 밀린 상황입니다. 0.25% 빠지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4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와 유로FX 그리고 크루드오일과 골드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지수에 대한 상황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초반에는 더욱더 밀렸었던 가격대에서 현재는 좀 소폭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2,700선에 대해서는 지지가 좀 불안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직 개장 직전이고요. 자, 지금 현재 부근에선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역시 지수에 대해서는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이전부터 빠졌고 지금 현재 부근에선 다시 소폭 회복했지만 다시 또 밀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마스터님 앞서서 오프닝 해주셨을 때 지수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조금 지켜볼 필요성이 네. 있는데 이제 미장 개장이 20분 남은 상태니까 좀 지켜보는데 일단은 지금 반등 위치를 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전장부터 매도를 보셨던 분들은 한번 데일리
매매로 가시면은 청산 포인트는 이미 지났고, 왜냐면은 스팬 구간 여기 자리가 이제 첫 번째 진입 구간으로 좀 따질 수 있는데, 이제 스팬 자체가 밀리면서 이제 두 번째 스팬까지 맞으면서 여기서 이제 재차 밀리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으로 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지지가 어디서 발생하냐 그 부분을 좀 따질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미장 개장하면은 6945에 강한 지지가 한번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6945의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틱 차트가 다시 한번 아까 그린 것 같이 재차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그려줘야지 매도 구간을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좀 판단하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나스닥 지금 차트로 조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기준선 지지받고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스팬 자체가 밑으로 내리면은 그때부터 한 차례 매도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구간이 생기고 이제 손절 라인은 여러분들 정확히 판단하셔야 될 게 이 스팬 밑단 자체 위로 올라가면은 거두절미안하고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스팬 자체가 밀릴 때를 좀 집중하셔갖고 그때 매도 포인트로 좀 보시면은 굉장히 유리한 매매를 좀 끌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와 같은 이런 그림 자체가 조금 떠야 돼요. 이런 그림 자체가. 이런 스팬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림.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매도 포지션을 좀 집중을 하는데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거세요. 손절을 타이트하게 거세요. 손절을 굉장히 좀 길게 잡으면 안 되는 케이스고 왜냐면은 60분 봉상 다시 한 번 더 이제 위로 또 치고 올라가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6945까지 밀려버리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미장 개장하고 나서 스팬 자체가 밀리면은 그때를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나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봉상 좀 차트를 비교해 보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도로 좀 내려가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장기적인 포인트 같은 경우는 672까지 매도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보되 이제 일봉하고 분봉하고 좀 섞어서 보세요. 60분봉하고 네. 지금 이제 스팬 자체가 다시 여기서 재차 밀린다면은 더 이상 이제 매도 포인트를 볼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관망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나을 것 같고 오늘 데일리 매매 같은 경우는 틱 차트 밀리면 그때부터 매도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0.88%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하락을 더욱더 보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매수 쪽으로 상승이 좀 진행이 된다면 좀 위로도 튈 수 있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좀 짧게 잡고 보시라라는 매도 쪽의 의견 드렸고요. 6,722포인트까지도 밀릴 수 있는 뭐 큰 흐름에서는 또 가격대 살펴드렸으니까 나스닥을 좀 오늘은 집중하시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지금 먼저 나스닥을 짚어드렸는데 그렇다면 마스터님 S&P에 대해서도 뭐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네네. S&P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거의 나스닥과 동일해요. 나스닥과 동일한데 나스닥 스팬 자체 밀릴 때 S&P도 같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최근 지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가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시고 개인적으로 일목균형표를 좀 나스닥에 활용을 하는 편인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S&P 차트보다는 나스닥에 조금 적용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인하시고 같이 조금 차트를 동일시하게 보는 게 조금 유리한 매매를 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밀릴 때 그때 한번 S&P를 보시는 분들도 조금 도전하시면은 같은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르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네, 알겠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S&P 500과 나스닥, 뭐 지수에 대해서 접근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나스닥 뭐 의견과 동일한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양 지수 모두 하방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매도세를 전망하신다라는 의견으로 지수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뭐 정확한 가격대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지수에 대해서는 짚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에서도 같은 다운으로 의견이 확인이 됐는데 들어볼게요. 네, 어제 휴장을 하면서 이 긴 주말을 보내고 투자자들은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지표와 또 기업 실적 등에 눈을 돌리면서 이 증시는 개장을 앞두고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첫 번째 소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장과 또 유럽 정치 상황이 어제 휴장 때문에 좀 더 부각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렇게 몇 개월 내에 아무래도 총선을 9월쯤에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의 세 번째 경제국인 이탈리아 상황과 또 스페인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인 유럽 시장이 다 하락세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조기 총선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유럽의 혼란과 또 시시각각 변하는 북미 회담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잔재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아시아, 한반도 모든 전 세계가 아무래도 지정학적 상황과 또 불확실성이 지금 잔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역시 불안한 추세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자산 쪽으로 시선이 몰리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재패니즈 예니나 금 같은 가격들이 그래서 최근에 상승세를 조금 이어왔던 거 아닌가라고 분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의 무정부 상태였는데 또 이제 포퓰리즘 정당이 유효와 좀 맞닥뜨리는 존재이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나 싶더니 다시 아무래도 총선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제 유럽 쪽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북미 회담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뭐 사실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외신들도 연합뉴스들을 많이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국내 소식들을 찾아보시면 또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또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또 관심사일 텐데요. 지금 현재 지금 미국에 이제 미국으로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실무 회담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다라는 소식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CIA 국장 출신인 폼페이오와 또 정찰 총국장 출신인 김영철, 북한의 김영철이 이렇게 전직 스파이 총책들이 협상을 맞대결하고 있다라는 재밌는 기사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 전선부장이 이렇게 북미 회담 조율을 위해서 뉴욕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남북관계 화해 모드를 조성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트위터에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내 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 고맙다라고 적었습니다. 사실 이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을 이유로 사실 이제 북미 회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언제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해라라고 밝힌 데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문점에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팀과 또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팀이 지금 논의를 하고 또 싱가포르에서는 이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킨 미국 백악관 부비서실장팀이 양쪽에서 이렇게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말을 많이 바꾸는 지금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많은 그동안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북미 회담의 결과가 그러니까 개최 여부가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주요 외신들은 다시 한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열릴 것이다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요거는 조금 이제 지금 이슈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살짝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뭐 모든 정치 상황과 또 여러 가지의 추세를 트럼프의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계신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문법과 문장력이 사실 이전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틀린 문법을 고쳐주는 트위터 계정도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계산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올릴 때 일부러 이제 문법을 틀리고 문장을 짧게 끊어 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자신의 지지층이 주로 저학력 노동자층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계산된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를 볼 것을 감안해서 쉬운 영어로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 외신의 인터뷰 혹은 이렇게 SNS 계정을 이용할 때 다 모든 것들이 좀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기사가 있었고요. 또 역시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 문제로 계속해서 국내 문제로도 계속해서 트위터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다. 북한 문제와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 그 외에 경제 문제에 나는 더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마지막 트위터를 지금 현재 시각으로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해서 내달 12일 개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 번 더 협력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까지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이렇게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핵과 또 여러 가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같이 했다 하면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라는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백악관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탈리아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트럼프의 이때까지의 행보가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을 이어왔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조금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외신의 전반적인 분위기 보도 속에서 저 역시 다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상황에 맞물려 있어서 좀 분석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워낙 최근에 이슈들이 좀 한 방향을 좀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미국 달러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 하락과 그리고 엔화 매수세 그리고 일단 5월 29일엔 도쿄 행사에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달러와는 엔화에 대해서는 좀 하방 쪽으로 갔고 그리고 유로화에 대해서 상방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이탈리아 관련된 문제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하방 쪽으로 매도 쪽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지에 대한 여부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네네. 지금 네.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유를 먼저 좀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달러가 반대로 이제 뒤집힐 만한 그런 여건이 놓여져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여러분들 보시면 유로가 이렇게 악재가 또 껴있는 상황에서 달러가 쉽사리 무너질 만한 상황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달러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일 밑단에서 올라오는 추세대가 밀리기 전까지는 달러의 강세를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유로 관련해서도 굉장히 악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겪고 내려오는 그림을 그리지만은 이 기준 추세가 밀리기 전까지는 달러는 아직까지는 강세구나 이 부분을 좀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극점을 보고 매매한다면 그건 역매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뒤집힐 만한 시황이 놓여져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언급을 많이 드리는데 첫 번째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에요. 미국 금리 인상하면은 달러가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제 다음 달 FOMC 6월 12일, 13일인데 이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조명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 나머지 하나는 이제 유로존 내에 있는 테이퍼링 종료권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테이퍼링을 종료한다고 싶으면은 달러가 다시 저가를 향해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시황이 펼쳐져요. 근데 유로존이 지금 현재 상황이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왜 이걸 언급드리냐면은 유로존이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그러는데 지금 원래 60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로 축소하는 작업 자체가 1월에서 9월이에요. 그러면은 9월 달 이제 그 종료하기 직전에 한두 달 전에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 거예요, 유로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6월 내지 7월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6월 내지 7월에. 근데 그런 상황 전개가 지금 아직까지 금리 인상한 것도 아니고 유로존 내에서 테이퍼링을 종료한다고 언급한 상황도 절대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좀 방관하는 분위기예요. 테이퍼링을. 그런 상황에서 달러가 지금 이제 추세대가 전혀 깨지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뒤집혀질 거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건 굉장히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시황이 펼쳐지고 어떤 상황이 분명히 놓여야 돼요. 그리고 기준 추세가 밀리면은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구나, 변곡을 한번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와 관련해 갖고는 개인적으로 이제 달러 차트를 좀 보시면서 이 기준 추세가 밀리기 전까지는 달러가 강세가 펼쳐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좀 수월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혼동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선 하나로. 그리고 만약에 이 기준 추세선이 무너진다는 거는 어떠한 급변한 상황이 놓여져 있어야 돼요. 앞으로 달러 강세가 주춤하고 다시 한번 약세장이 펼쳐지겠구나. 근데 그 두 가지 시황은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 종료, 유로존 내에서 이 두 개 중 하나가 지금 가장 보이는 시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달러 강세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고가 위치가 어느 정도 올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시사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변곡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꼭 어떤 이슈가 필요해요. 이슈가. 어떤 사건이 절대적으로 놓여져 있어야 돼요. FOMC 회의라든가, 아니면은 유로존 내에서 어떤 통화정책 발표라든가. 그게 놓이기 전까지는 변곡을 함부로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달러가 강세인 이유는 유로가 악재인 것도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오히려 금리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날뛰고 있고 연 4회라고 이렇게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존은 급하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밀리고 어떤 여건 자체가 놓인다면은 그때 유로 매수를 보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유로 매도적 접근을 좀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어요.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하방 쪽으로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워낙 시장에 대해서는 노출이 많이 된 재료이고, 이제 거의 이제 사회 쪽으로 무게감도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기조가 이번 주에는 좀 팽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주까지 이어갈까요? 이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네네.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 6월 12일까지 좀 강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건이 없어요, 사건이 필요해요. 사건이 필요해요. 만약 이 기준 추세가 좀 밀린다면은 저는 관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은 금리 인상 이후에 이 추세가 밀린다면은 그건 유로를 매수적 관점 볼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지만은 지금 6월 금리 인상 미국이 99.9%예요. 네, 통계상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야, 미국 금리 인상 6월에 할까 말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6월에. 근데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미국 내 입장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번 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2.1%가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세가 계속 펼쳐지는 모양인데, 그리고 반대인 유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뭐 급하지 않다, 이런 뉘앙스를 굉장히 품기고 있기 때문에 유로가 쉽게 상승세를 못하는 그림인데, 금리 인상과 맞물려 갖고 이제 추세대가 밀린다면은 그때 이제 변곡이 꼭지점이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 금리 인상이란 거는 달러의 이제 저가를 이어갈 만한 시황이 분명히 된다는 점 좀 참고하시고, 지금 이제 2.1% 이제 2017년도부터 FOMC가 지향하던 2%대에 근접했기 때문에 그 연 4회도 이제 무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번 6월달, 7월달 이렇게 해갖고 인플레이션율 발표를 봐야 되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 부분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유로 매수적 관점도 금리 인상과 더불어 이게 변곡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그러니까 6월 12일 전까지 달러 강세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변곡 자체가 FOMC 회의를 기반으로 조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하는 국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전략 다시 한번 좀 세워드렸고요. 지금 시간 10시 30분 지나면서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장 흐름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세 살펴보시죠.
네, 어제 휴장에 이어서 오늘자 화요일장이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는 좀 출렁거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S&P 500 지수부터 보시죠. 자, S&P 500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2700선이 이탈된 이후에 빠르게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2700, 2.25포인트 선으로 0.77% 하락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계속해서 좀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소폭 반등을 좀 거듭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6,938포인트 선으로 0.79%, 0.80%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는 1.16달러 이탈된 이후에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움직임입니다. 1.1590달러 선으로 0.44%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 본장에서는 이탈리아 문제 불안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하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1,300달러 이탈 이후에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1,29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2% 하락세로 1,300달러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은 1%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만 다시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현재 0.92% 상승분만 지켜가면서 67.0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하락과 소폭의 반등을 좀 거듭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 FX는 1.16달러 이탈된 이후에 계속해서 후반대 1.15달러 후반대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루드오일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상승이 둔화되면서 67달러 초반대에서만 간신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개장 시세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본장에서는 어제장 휴장에 이어서 오늘장 다시 개장을 한 상황인데 개장에 대해서는 워낙 이탈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큰 문제로 좀 작용하면서 증시 개장은 하락으로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3분여 시간이 지나간 상황인데요. 외신 쪽에서의 개장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 개장은요, 어제 휴장에 이어서 지금 이제 이탈리아 상황 때문에 그 영향으로 지금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유로존이 워낙에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유럽 증시 자체도 역시나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개장 소식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은 미국 증시만을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유럽의 영향력이 좀 커졌다는 거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이탈리아 대통령과 이 연정 내각이 계속해서 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포퓰리즘의 세력이 아무래도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총선을 치룬다고 해도 오히려 부채에 대한 위험 가능성과 또 유로존과의 또 EU와의 대치 가능성은 여전히 잔재하고 더욱더 커질 것 같다. 더욱더 혼란이 가중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더 우세한 것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위험성이 이제 산재해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골드나 그리고 독일 국채 같은 이제 안전 자산 쪽으로 지금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고요. 지금 또 스페인에 관한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스페인의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들어와 있는데요. 이 스페인은 지금 이제 그 국민당의 그 부패 문제를 이유로 이 총리 불신임안을 지금 하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불신임안이 가결이 되면 스페인 역시 다시 총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탈리아에 이어서 스페인 역시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산재해 가면서 계속해서 유로도 빠지고 그리고 유럽 증시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북미 회담 관련된 소식들은 들어왔는데 북미 회담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이전 같았으면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에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봤을 텐데 워낙에 변동이 많았던 터라 관망 좀 해야겠다라는 지금 전문가들의 시선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또 보도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오일 가격 역시 잠시 후에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시장에서 분석과 예측을 했던 것처럼 이탈리아 쪽에서는 포퓰리즘의 세력이 더 득세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성운동 동맹 측의 탄핵
추진과 9월 재선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좀 세력을 얻어가고 있다라는 점과 함께 스페인 총리 쪽에서는 1년 만에 또 불신임 투표를 직면하면서 유로존이 조금은 더욱더 시끄러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장 이슈 소식과 함께 유로존의 소식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 이슈 바로 유로 FX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는 워낙 유럽 시장의 개장과 함께 시간에 따라서 오늘장에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개장 전부터 미국 시장 개장 전부터 많은 변동성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1.16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1.1590달러 선으로 0.44% 여전히 하락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인데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왓소님이 지금 관망 들어오셨고 저와 박나경 캐스터는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유로에 대해서 워낙 위아래로 오늘장에 좀 흔들렸고 빠진 다음에 이렇게 또 올라올 수 있을 줄 정말 오늘의 변동성 정말 가히 너무 스펙타클한 것 같은데 왓소님이 지금 현재 부분에선 관망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들어볼게요. 네. 자,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이제 단기적인 지지 라인까지 달러가 좀 떨어질 때까지 유로를 좀 기다릴 필요성이 있어요. 유로는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매도 부분을 좀 들고 싶은데 지금 추세가 안 나와요. 추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의 차트가 이제 94 라인에 조금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유로 매도적 관점을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 자체가 이게 우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 오늘 달러가 상승을 탔지만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 시황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맞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좀 보려면은 강한 지지에 조금 접근했을 때 그때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지금은 달러가 이제 틱 차트 상으로 보시면은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요.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딱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94 라인 조금 접근했을 때 그때 관점을 한 번 더 이제 유로 매도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상승분에 대한 반납이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시황 자체가 유로 이탈리아 관련해갖고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통화 정책하고 좀 어긋나는 갑작스러운 시황은 이렇게 급한 상승 추세를 이렇게 탈 가능성 굉장히 적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반대고, 좀 지지 라인까지 끌어올렸을 때 94.00 이 자리까지 왔을 때 그때 한번 보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관망에 대한 의견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자, 외신 쪽에서는 앞서서 워낙 이슈 점검 때도 지수 설명하면서 이탈리아 쪽에서는 좀 하방 쪽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외신 쪽엔 여전히 다운입니다. 들어봅니다. 네. 네, 오늘은 오프닝 이슈부터 또 지수까지 이 유럽의 이야기들과 또 이탈리아 이슈가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유로 FX에도 조금은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가요, 계속해서 거의 6개월 반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거의 10개월이네요. 거의 고군분투 중이다라는 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로이터뿐만 아니라 CNBC와 또 마켓워치 모든 이제 경제 전문 외신들도 비슷한 이제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이탈리아의 재선 가능성과 또 탄핵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하락 행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고공 행진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로에 대한 이 하방 압력에 대한 이 시장의 반응들은 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했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기 총선이 유로 압박에 큰 영향으로 작용을 했고, 또 이탈리아에 이어서 스페인 역시나
그 유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사실 유로의 전망은 밝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유럽 경제가 모멘텀을 상실해가면서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럽 중앙은행 ECB는 정상화를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역시나 오프닝 이슈 때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네, CNN 머니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유로존과 또 이탈리아의 충돌 자체가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CNN 머니도 이렇게 진단을 한 보도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총선이 치러지고 또 새로운 포퓰리즘 정당 혹은 새로운 인물이 집권을 한다고 해도 이 EU와의 그 대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배적인 의견인데요. 사실 이탈리아가 EU에 있음으로써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라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새로운 변화를 꾀하면서 또 부채 관련된 문제도 있고 어떤 정권이 집권을 하든 유로와는 대치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선거 캠페인에서 반유로 유로 회의론적인 기조가 더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몇 달 동안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정치적인 안정이 하루아침에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네덜란드 은행 ING 역시도 같은 이제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포퓰리즘 세력이 때때로 이제 급진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좀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로의 하방 압력을 가한다는 게 또 ING의 설명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부분을 외신 쪽에서도 분석이 돼 가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페인에 관련된 문제도 정치적 불확실성의 장기화 좀 전망이 되면서 유로존 자체가 좀 시끌시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유로 FX는 현재 구간 더욱더 가격대 빠지면서 1.15-900달러까지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어제장이 좀 휴장이었고 오늘 본장이 다시 개장을 하면서 많은 질문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자로 접수해 주신 질문 먼저 확인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5934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달러는 유로 때문에 오른 거겠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이 워낙 구성된 상황이 유로존이 좀 퍼센테이지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제 질문에 대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네. 최근 장이 달러 강세가 펼쳐진 부분인지 아니면 오늘 장에 대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지금 달러가 최근 장세에서 계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통화 정책만 조금 보고 판단을 할게요, 여러분들. 통화 정책만. 달러가 지속적인 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여러분들 유로존은 지금 가만히 있어요.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종료를 좀 언급하면은 이제 유로가 다시 강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유로존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연 4회 시사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무르익는 상황이고 FOMC 회의 열릴 때마다 얘네들이 하면 좀 그렇죠. FOMC 멤버들이 미국 금리 인상은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인플레이션 앞으로 탄탄하다. 그러면 연 4회를 넘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됐던 시점을 좀 살펴보면은 미국 내 이제 인플레이션이 2%에 접근을 해버렸어요. 강세가 시작한 지점부터. 그게 조금 관건이에요. 근데 이 강세 자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뒤집힐 만한 상황이라든가 여건 자체가 분명하게 놓여야 됩니다. 최근 유로 때문이라고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율이 2%대에 2017년도부터 1년 반 이상을 주장을 했어요. 주장했던 게 이미 달성이 돼버린 상태예요. 지금 현재부로.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됐다고 보고 있고, 유로존은 오히려 반대 시황을 좀 내놓고 유로존 내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종류를 언급했다면은 이게 이 정도 강세장을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유로존은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걸 떠나가지고
야, 우리 천천히 하자. 이 테이퍼링 종료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인플레이션 상황 보고 우리도 천천히 종료하지 아니면 연장할지 좀 판단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달러가 지금 강세장이 펼쳐졌던 거는 미국 내 지위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추가적인 강세는 이탈리아 관련이겠죠. 분명하게. 하지만은 최근 강세장은 미국 내 입장이 굉장히 이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대 자체가 조금 형성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곡을 줄 만한 분명한 시황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유로 매수를 잡기 위해서는 제가 6월 FOMC 회의 때까지 좀 기다리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라든가 여건 자체가 놓이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유로 매수에 대한 부분 접근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 생각을 꾸준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는 유로 때문에 오른 거겠죠. 오늘 당일은 그게 성립은 하지만은 최근 강세장은 이제 미국 내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와 달러와 유로에 대한 관계를 현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신세계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 FX 두 가지 전략 전달을 도와드리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까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1부에서 다양한 전략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